맞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양 돌봄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영양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해오신 분들과 또 한쪽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앞으로 영양 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 그리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주제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추상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에 맞게 토론자분들도 오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토론하실 분은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정책팀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강수진 안산 양지 지역 자활센터 관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토론하실 분은 박유경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이승원 한살림 서울 돌봄사업부 부서장님이십니다. 그 토론은 한 1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계시는 활동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준동 팀장님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포용정책팀 김준동 팀장입니다. 일단 오늘 고령자 영양 돌봄을 위한 심포지엄에 이렇게 참석 요청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달이 정보 문화의 달입니다. 저희 팀이 디지털 포용 정책 팀이고 그 명칭조차 이제 지난해에 이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그 디지털 포용 정책이라 하면 기존에 그 정보 격차 해소, 그래서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또 접근성이라고 하죠. 이용 환경에 대한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디지털의 역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팀 업무로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팀이라고 한번 부서 이름 수준이라고 볼 사안은 아니고 저희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실 제2의 정보화가 지금 다 시작이 된 거고, 다른 말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저희 부서, 작은 부서 이름이지만 디지털 포용 정책팀으로 바꿨고요. 그 중심에는 그 정보화, 그리고 정보화의 역기능 그늘을 넘어서서 디지털을 이용한 사회혁신, 기존의 사회 문제를 디지털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우리 정책적인 고민이나 우리 사회의 요구가 담겨 있는 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의식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 부서의 역량이 그렇게 이제 축적이 돼 있느냐 하면 사실 이제 신생팀이다시피 그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고령자 영양 돌봄 문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성호 대표님께서 이제 아까 마무리 말씀으로 주셨지만은 결국 이제 영양, 급식, 돌봄 요 문제를 ICT나 과학기술로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질문을 사실 주신 거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토론으로 이제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4번째 이제 장성호 대표께서 발제하신 내용이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해서 올해 ISP를 거쳐서 내년부터 이제 예산 과제화를 지금 기재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 중인 그 과제,
이름 명칭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그 급식 서비스 관련된 건입니다.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대상자를 이제 돌봄 측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 내용을 발제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왜 불렀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그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가 시작하면서 결국 그 학교 급식 문제가 이제 학령층들이 학교에 못 가면서 취약계층들이 학교 급식을 받던 그 층들이 집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이게 전달 체계가 기존의 전달 체계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학교에서 모여서 먹을 때는 그래도 다 먹었던 친구들이 집에 있음으로써 이제 오후 중에 혼자 있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 급식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낙인 효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도 관심 있는 뭐 의원님이 계시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작년에 이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에 일부 과제로서 포함시켜서 저희가 이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올해는 이제 예산을 이제 검토 과정 없이 바로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재부와 같이 이제 ISP 작업을 원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관해 가지고는 당연히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부의 역할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처 간에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 역할 분담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돼야 이제 예산 과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발제 장 대표님 발제하신 부분에 뭐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제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지난해에 이제 심도 깊게 과제를 수행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뭐 결론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잠시 저희 관련 산하기관이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NIA하고 같이 협업이나 협력을 하시냐 여쭤봤는데 특별히 큰 커뮤니케이션이 기존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저희 NIA하고 한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가지고 같이 한번 코웍을 미리 사전 미팅을 한번 하면서 좀 풀어가는 방법론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디지털 포용팀의 롤, 정부의 과기정통부 ICT 그리고 ICT 중에서도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저희 포용팀이 안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오늘 왜 저를 부른 거냐 했을 때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팀이 사실은 신생팀이고 조그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레거시한 업무만 해도 뭐 팀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생각해 보면 저희 ICT가 또 특히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그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ICT가 해결하고 특히나 이제 학교 급식 문제 또 돌봄 측면에서 또 오늘 발제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또 시작한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ICT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현장에서 굉장히 끝단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신뢰를 한 2-3시간에 걸쳐서 좀 세례를 받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저희 과기정통부도 일단 레거시한 업무보다도 이런 디지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계기로 저희가 삼겠고요. 그 한 몇 년 전부터 사회 문제 해결형 그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 50억 안팎으로 과제가 있는데 매년 한 4개에서 6개 과제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요 오늘 발제 토론 내용들과 관련된 거는 한 2015년에서 2, 3년간 중증 질환 환자 애프터케어 기술 개발 실증을 한번 했었고요. 또 17년, 18년에 걸쳐서는 ICT 기반 영양 관리 서비스. 근데 타겟이 이제 보면 직장인이나 청소년, 만성 질환자로 특정이 돼 있어요. 아마 고령층은 빠져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게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 현안 해결 사업,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과제에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시범 실증을 해서 이제 정부 역할은 시범 실증 정도로 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다 하면 요 과제에 참여하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급식 서비스 플랫폼을 전국 단위로 한번 구축해 보자라는 이제 국가 단위 사업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진지하게 진짜 틀부터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 숙제를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뭐 말이 아니고 실천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보통 이게 RCT나 과학기술 쪽에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전문적 접근에서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가는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의 접근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문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ICT 과학기술 들어와라, 이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포맷으로 일이 진행이 됐고요. 결국 이건 이제 이쪽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주장들을 하시고 붙어달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이런 활동들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사회문제 해결형 R&D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총 우리 R&D 한 6% 이하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안 해온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인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필을 하셔야지 관련 예산도 늘고 관련 사업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문제 적극적으로 제기하시고 과학기술이나 ICT를 끌어당기신 것처럼 적극적인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 R&D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합 돌봄 문제, 뭐 영양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R&D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해주시면 아마 이런 활동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강수진 관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안산양지 지역자활센터의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토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안산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관련한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도 7월에 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사실은 이 맞춤형 영양 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2019년도 11월에 안산시가 노인 분야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아마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 장애인하고 정신질환을 포함해가지고 서비스 대상자를 좀 점차 확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런 활동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추가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위들하고 소통을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그 2019년도 11월에는 이제 2달 정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큰 틀로는 주거, 의료, 그다음에 이제 돌봄 요양이랑 일상생활 4가지 영역에서 12가지 그 종류의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이 맞춤형 영양 서비스는 돌봄 요양 영역에 포함이 돼서 실제로 2019년도에는 123명에게 일반식하고 밑반찬이 제공이 됐고, 예산이 대략 한 3,50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밥하고 국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섭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죽이 들어가는 걸 포함해서 그냥 일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는 김치 포함해서 4찬, 그리고 1일 2식, 점심하고 저녁 이렇게 해서 총 7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휴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에 해당하는 분을 좀 포함해서 집집마다 배송을 하고 있고, 주 6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반찬 같은 경우는 김치 포함해서 4찬, 그리고 국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어가고 1회에 2식, 점심하고 저녁을 드실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부식의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에게 주 1회 과일, 음료,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작년에도 19년도하고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는데, 부식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만 좀 제공이 됐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총 214명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됐고, 예산은 2억 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예산은 저희 말고 이제 20년도에는 이 사업을 한 기관이 더 진행을 하면서 구를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좀 더 여러 서비스 대상자에게 이 서비스를 좀 받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군데가 구역을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21년도 현재는 아직까지는 부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자체 입장에서 부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부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식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부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 총 4억 7,5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2억 3,75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1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약간 고민이 됐던 게, 이제 일요일 날도 음식을 저희가 직접 조리를 해서 배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돼서 일요일에 일반식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저희가 효반 제품을 일부 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이렇게 좀 효반 제품으로 좀 제공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뭐 기존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올해는 요리조리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장성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들을 요리조리 자활기업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 계획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상호작용으로 소통하면서 프랜차이즈화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지역자활센터는 지원하는 개념이고, 내년에는 이제 자활기업이 독립적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 전반을 다 진행하는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1년 반 정도 저희가 이제 이 맞춤형 영역 서비스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느끼는 어려움, 아니면 이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자활센터의 일자리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그걸 다 배제하고 이 사업을 맞춤형 영양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좀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는 일단 맞춤형 영양 서비스가 그냥 단순히 식사를 지원하는 거를 넘어서서 대상자에게 식생활 관리라든가 아니면 건강 관리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아예 식사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 끼를 대충 때우는 식의 식사를 했던 그런 환경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니 영양가 있는 식사로 인해서 약간 식생활도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체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영양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들로도 예방, 치료적인 차원이 아니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되게 미약해요.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어떤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한다거나 유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을 때 아쉬움은 저희가 어쨌든 이 서비스 자체를 조리하고 배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관리, 예를 들면 건강의 이 어떤 변화라든가 이 사람한테 적절하게 맞춰서 뭔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부재한 거죠. 그래서 영양사가, 저희가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나름 초기 상담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 서비스 대상자한테 맞는 영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이게 정보를 좀 입력을 하고 이분한테 어떤 영양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아서, 이거를 좀 대상자를 관리하고 그런 어떤 건강의 변화라든가 영양의 변화들에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를 좀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네, 프로그램을 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간담회 지자체에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 단위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안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그 현황을 조사를 좀 했는데, 수요가 가장 많은 산업이 맞춤형 영양 서비스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36.5%로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그 뒤로 이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안부나 정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어서 어쨌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 여부가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맞춤형 영양 서비스가 좀 높았다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식사를 챙기는 것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성지은 선생님께서 발표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먹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크게 동감도 됐고 동의도 됐습니다. 그래서 돌봄 영역 중에서 특히 이 영양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좀 차지하면 좋은데, 어찌됐든 이 맞춤형 영양 서비스가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커뮤니티 케어 핵심 사업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 사업이 좀 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 영양이라고 하는 돌봄이 곧 건강, 그러니까 뭐 의사와 뭐 어떤 병원 진료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로 지원돼야 되는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뭐라 그럴까,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자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저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 사회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영양 맞춤 서비스를 받으시는 지원받는 분들이 현재는 중증은 아니시기는 해요. 약간 경증이거나 아니면 저희 그 얘기하면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요 정도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긴 한데 그런 분들한테에서도 이 식사를 지원할 때 평가가 저염식이 이제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음식이 정말 맛이 없느냐 정성이 안 들어갔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염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음식이 다 맛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좀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한테 좀 적정하게 이 입맛도 잘 맞을 수 있고 영양가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품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선택의 문제가 사실은 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일자리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이 영양 맞춤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의 다양화 그다음에 이 환자에 맞는 음식을 계속 만들어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처럼 막 이렇게 환자한테 맞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일괄 조리를 해서 일괄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서비스를 줘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제품을 좀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한테 맞는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좀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고민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는 지역사회 안에 들어오는 커뮤니티 케어긴 한데요.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이상은 노동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말 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걸려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런 때에도 조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제품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갖고 배송이 되는 그런 체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이제 좀 기대를 하면 복지 유니온에서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영양 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기초 정보나 건강 상태가 반영돼 손쉽게 좀 먹을 수도 있고 질적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영양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어떤 제품 이게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쭉 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그냥 먹는 걸로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사업 하다 보니 어르신의 약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독사 이런 것도 예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한 예를 들면 한 어르신이 이 식사를 배달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건강 상태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계속 체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동하고도 계속 연계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음식을 같이 배달을 하면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건강 아니면 상태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체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다 동도 그렇고 뭐 어떤 119하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 그냥 먹는 거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이게 누군가가 할 수 없는 돌봄이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의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평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좀 지원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그 진화 과정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맞춤형 영양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돌봄 시스템의 틀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성공하면은 아마 다른 분야도 그런 것들을 모델을 삼아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의 박유경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의 박유경입니다. 저야말로 오늘 이 자리가 영양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좀 ICT에 관련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서 좀 토론 핀트가 안 맞았나 싶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년과 재작년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고령자의 식사 서비스 모델 개발 그리고 효과 평가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봤더니 정말 일회성으로 좀 뭐 집수리를 하거나 하는 주거 지원이나 방문 건강, 방문 의료 서비스에 비해서는 식사 배달 등의 식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게 손을 대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사업으로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4군데 진천, 광주, 부천 그리고 부산 4군데 지자체를 이제 시범 사업으로 놓고 컨설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효과는 저희가 그냥 일단은 뭐 영양적인 섭취량의 좀 증가와 만족도 정도로만 봤지만 사실은 오히려 어려운 점을 조금 많이 발굴을 했는데요.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컸던 게 그 지역이 이게 뭐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식사 배달이 굉장히 용이치 않다는 거. 그래서 식대보다 오히려 배달비가 더 들어서 식단가에 오히려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노동자로 정말 쓰지 않고 좀 한국도 좀 정기적인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ICT 플랫폼 기반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잘 모아놓고 그 자원봉사자가 지역에 맞는 배달을 해줄 수 있다면 미국은 그렇게 밀존 위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나는 월수금 점심시간을 갈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월수금 점심시간을 갈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이용을 한다거나 하면 뭐 지금 현재 있는 1365 자원봉사자 포털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어려움을 좀 호소한 곳은 모든 곳은 다 그렇지 않았지만 몇 군데서는 이제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찍어 가야 되는데 대상자가 집에 있고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찍어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셔서 한 지자체에서는 그 집에 QR코드를 부여를 해서 뭐 했다고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쨌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옆에 강수진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치료식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저염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저염식에 대한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교육이 들어가고 나면 짜지 않아도 괜찮은데 교육 없이 그냥 짜지 않은 도시락이 들어가면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리플렛 같은 거를 아까 일본 사례처럼 같이 제공을 하면 훨씬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오늘 이 이제 심포지엄이 개최돼서 저희들의 경험과 오늘 들은 내용들을 좀 잘 반영하면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제 그냥 각 발제자들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를 저는 이제 준비를 좀 했었었는데요. 성지연 선생님의 그 발제에는 한국 시니어 리빙랩의 고령 친화식품 실증 사례 그리고 복지유니온의 영양 돌봄 시스템에 대한 그 소개를 보여주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셔서 너무 고무적이고요. 이게 광진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놨다는 것도 참 굉장히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잘하고 계신 줄 몰라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이런 결과들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조금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런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을 뭐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조금 고려하셔서 조금 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금미 박사님과 김현정 박사님의 독일, 일본 사례는 앞으로 우리나라 식생활 관리에 나아갈 방향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커뮤니티 어르신들한테 그 좋은 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고요. 배식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회식 서비스도 진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 그 시범 사업 중에 한 군데가 부산이었는데요. 그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커뮤니티 키친에 그 부산 진구의 한진숙 교수님의 온마을 사랑채라는 걸 통해서 와서 회합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잘 설비를 해놓으셨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도시락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면 가장 좋은 어떤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하신 우리 장성우 대표님의 그 부분 중에서 저는 유료 서비스로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떤 소프트 랜딩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동의를 합니다. 이 영양적으로 잘 구성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높게 책정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 이 사업을 특히 하는 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좀 수익 보장이 좀 돼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그 지금 수혜를 받는 분들이 무료급식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돈을 내고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좀 어색하고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일부 자부담금이 있다라는 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같이 일어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식생활 진단이나 스마트 영양 돌봄 솔루션 제공 같은 것을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부족했던 어르신들한테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연령층으로 다가가는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유니온이 조금 이제 선도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계속 이 영역을 잘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장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굉장히 유용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이후에 사업을 해나가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승원 부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살림 서울 돌봄사업부의 이승원입니다. 먹거리가 돌봄에서 가장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먹거리 운동을 30년 하고 다시 돌봄을 하면서 새삼 확인하게 되었고요. 한살림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살림은 살림의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요. 생명의 기본인 먹을거리를 가지고 그런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또 도시에서는 밥상을 차리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먹을거리를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땅과 밥상, 그 관계를 살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이제 지나면서 먹을거리로 만들어 온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이제는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의 돌봄의 관계망으로 확대하기 위한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으로 또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을 만나면서 돌봄의 가장 기본은 먹을거리다라는 것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의 기본이자 인간의 기본권인 먹거리로부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과 돌봄, 생명에 가까이 다가서는 활동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서울은 2017년부터 재가장기 요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의 영양 돌봄에서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것이 어르신들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돌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노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질환도 생겨나는 거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화와 건강, 영양은 서로서로 연결된 관계이고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변화와 함께 개인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먹을거리 소외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의 돌봄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든 한살님이 30년 동안 먹을거리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또 돌봄과 만나면서 그 접점에서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분들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요. 또 한살님의 경험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는 먹거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도 아까도 치아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치아 상태에 따라서 식사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외부에서 반찬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복지관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게 어르신들에게 맞게 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반찬이기 때문에 드시기가 좀 어려우세요. 씹어서 삼키기가 어려워 버리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 자녀들도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서 반찬을 주문해서 드리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어르신들 위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장성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르신 고령식 식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져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찬에도 채소들이 사실은 없어요. 반찬 가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소 반찬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또 나이 들어서는 채소들을 또 섭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 초기 상담을 갈 때 어르신의 상황을 좀 파악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잘게 잘라서 조리해 드시거나 부드럽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요. 가서 이제 상태를 파악하게 해서 조리를 요청을 드리지만 이게 저희는 하지만 현재 장기 요양 제도 하에서 이혼자 식사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시스템은 미흡한 거죠. 그래서 식사와 관련한 가이드 표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식사를 챙기는 데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조리를 할 때도 식사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지만 일상에서도 뭐 저염식, 연화식, 질환에 따른 식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점성별 단계가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고령 식품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식사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고령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가 개발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챙겨 먹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뭐 요양보호사가 챙기는 하루 한 끼 겨우 드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혼자서 챙겨 드시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요구르트를 드신다거나 또 그냥 옆에 누워서 거동하기 어려우시니까 사탕을 두고 계속 드신다거나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챙겨둬도 드시기 어렵고 상에서 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또 정서적인 의무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거 어르신들은 혼자 드시게 되니까 물에 말아서 후루룩 그냥 드시는 경우들이 이제 있으신 거죠. 그래서 입맛이 없고 챙겨 먹지 않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식사를 좀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때 하실 수 있는 도시락 서비스나 커뮤니티 식당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좀 다양한 방식의 식사들 보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 일본 사례가 되게 시사점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살림에서도 이 먹을거리 자체가 갖는 의미들은 영양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먹을거리를 매개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자 지역사회의 당사자로서 좀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참여의 장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래서 뭐 어르신들의 요리 교실이라던가 또 요리를 가르쳐주는 활동에 참여한다던가 다양한 활동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더라도 또 어르신에 적합한 식사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도시락을 전달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안부 확인처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적인 관점에서 먹거리, 운동, 커뮤니티를 좀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또 어르신들이 건강이 나빠져서 지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자체가 생명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으로서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립적인 생활도 관계적인 자립 속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안도감,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망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는 먹을거리를 매개로 해서 함께 먹는 식사의 따뜻함, 또 다양한 감각, 미각의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좀 기술적 지원, 이런 연계한 좀 인적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기초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대면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기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갔을 때 저희가 돌봄 현장에서도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지원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의 의료사협이나 지역에 뜻있는 의원, 여기는 빠졌지만 보건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또 그런 식생활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챙길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게 영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적합한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좀 기술적인 부분과 좀 전문적인 부분이 결합하면 현장에서도 부담을 덜고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이런 먹는 것 자체를 매개로 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또 연계해서 노인이 살아가는 일상을 좀 책임지는 커뮤니티 케어의 또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돌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먹거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자체는 조금 후순위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먹는 것만 잘 챙겨 드셔도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되게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거든요. 아까 장성호 대표는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한 끼 잘 챙겨 드시는 것 만으로도 기력이 사실은 되어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이제 되어진다.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기어다니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하루 한 끼를 잘 챙겨 드셨는데도 이렇게 짚고 일어나서도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먹거리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강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에 따라서 의료비도 늘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건강한 고령층이 계속적으로 이 좋은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거리가 잘 지켜져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고령자를 계속 만들어내서 활동의 장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이런 의료비 등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지역사회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자기 건강의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때 식사와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어지면 신체 기능과 면역 기능을 유지시켜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 이 고령층을 보게 되면 나이가 든다는 건 자연스럽게 노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나갈 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되어졌을 때 어떤 먹거리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고령자의 기본적인 식사와 영양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먹을거리와 더불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가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호혜의 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오늘같이 다양한 영역들이 만나는 상상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살림 서울은 어르신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직접 가정에서
그 반찬을 만들어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생활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식사하고 반찬을 챙겨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상을 좀 해봐요. 단순히 반찬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함께 집에서 조리를 하는 활동, 그래서 움직이고 하시는 거죠. 입에 맞는 음식도 만들고 또 같이 활동도 하고 인지 활동도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성이 주는 정서적인 부분이 같이 생겨나는 활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한 노인도 또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일상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상상들을 함께 하고 앞으로 다른 것들까지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돌봄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통합되면은 의도한 그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이제 토론 코멘트가 있었고요. 다시 그러면 이제 발제자한테 돌아와서 관련 코멘트나 아니면 질의 그리고 본인의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순서대로 성진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토론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뭐 따로 얘기를 덧붙이기보다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각각이 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 연결해가지고 움직이는 선과 면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를 쓰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었어요. 같이 우리 장성호 대표님하고 이런 식으로 갑시다라고 했고 제목도 정하고 발표자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제가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보도자료를 쓰고 난 뒤에 다시 되돌아봤더니 우리가 상당 부분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날이 쓰이는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과학기술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부분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고도화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유료화를 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강진구가 혁신의 1번지가 되어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제가 조금 부탁드린 거는 아까 방금 이런 포인트가 조금은 그 계획하에 막 이렇게 흔들리듯이 막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 지금 6월이라 그러면은 올해 한 2번 정도 요런 주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한살림 쪽에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받아서 좀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아까 방금 과학기술 쪽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나간 곳에서 한 번 더 과학기술이 접목되면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한 2번이나 3번 하고 내년도에도 조금 더 하면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가는 부분으로 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장성호 대표님이 굉장히 책임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모두 다 우리 장성호 대표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은 측면에서 계속 우리 장 대표님이 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분들을 붙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움직이는 선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황은미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는 그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식생활 문제가 인터내셔널 똑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자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에서도 지역 사회마다 다 같은 내용으로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흩어져 있지 통합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에서 저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무료급식 얘기 나왔고 그것이 유료화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 하려고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급식 서비스 사업을 해보지만 사실은 식사 자체에 대한 비용보다 배송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높고 그거를 현실화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든 도시대로의 문제가 있지만 또 아까 인구 밀집이 적은 곳은 또 거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그 고령 사회에서 식생활을 극복하는데 상품화 산업화가 무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제한되는 것이 뭐 냉장식품 이런 거는 좀 제한도 있고 아까 제가 독일에서 있었던 사례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냉동식품으로 일주일분을 한 번에 가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냉동식품이 굉장히 많이 개발은 되어 있는데 냉동식품도 일단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임상영양하신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셔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인들을 위한 냉동 가공식품은 나왔지만 이렇게 저염식을 해야 된다든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그거에서 살짝 응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냉동식품들이 좀 더 활발히 개발이 돼서 사실 이 배달 식사가 제품이 없어서 산업화가 못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실 가능한 형태의 제품화가 좀 더 활발해져서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냉동식품이다 그러면 이건 거의 대기업 수준에서 그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도 좀 저는 있다고 봐져서 이런 것들을 좀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현장을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현장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시스템이 이런 ICT 기반이라든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김현정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 훌륭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고령자 저도 제가 이 이름을 만듦에 있어서 고령자 신식생활 연구회를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령자의 식생활의 새로움, 그 새로움이란 어떤 것일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륜이 있고, 근데 낙오된 분들이 아니라 그 연륜과 그런 숙련 이거를 제2의 인생으로서 더 좋은 삶을 의미함에 있어서 이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 이 커뮤니케어라는 것이 결국 통합이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연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참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제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일들은 역시 그 전문가 여러분들께 맡기고 저는 오늘 얘기해서 강수진 관장님과 이승환 부서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제품의 얘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고령자의 니즈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많은 기관들에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병원에서도의 니즈는 또 많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만이라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밥과 반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조리사 선생님들께서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침 새벽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3교대 이제 인권적인 조리 인력적인 문제도 있어서 사실 재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아마 의료 쪽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다양한 니즈들이 나옴에 있어서 이 시기에 잘 정리하여서 그 각각의 맞춤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와 그리고 저는 그런 제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는 장성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발제를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 좋은 발제 그리고 토론에서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뭐 더 이상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사회적 기업을 처음 창업할 때
저는 이제 노인복지관 요양원에서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어르신들의 그 어떤 식사의 사각지대, 그러나 이제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현장의 어떤 그 복지 전달 체계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아까 몇 번 나왔던 뭐 삼킴 장애가 있고 막 이런 분들 콧줄을 꽂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 뭐 이렇게 뭐 제가 어르신들 식사도 잘 뭐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봉사자들을 통해서 똑같은 한 가지의 메뉴만 만들 수밖에 없어서 이가 없고 먹지를 못하는 걸 알면서도 도시락을 갖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현장에서 겪으면서 이런 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게 계속 이렇게만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저뿐만 아니라 이런 저 같은 고민을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또 이런 고민들을 오늘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전문적으로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독거노인인데 1인 가구신데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우리 부모님의 얘기고 또 언젠가 또 당사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런 그 촘촘한 영양 관리 그리고 어떤 식품 뭐 이런 급식 뭐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고 저희가 초고령사를 맞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질문에서 그 온라인으로 질문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요. 그 열린밥상 식당이 정말 그런 커뮤니티 이런 식당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뭐 저희도 잘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지금은 어떤 거점으로서 지역에 도시락을 만들고 또 식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정도의 역할이고 커뮤니티적인 부분은 저희가 뭐 이렇게 시도들을 몇 번 했었어요. 어르신들 함께 저녁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도 좀 돌려보고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기업에서 뭐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됐던 것 같고 이것이 좀 지속 가능하게 아까 일본의 회식 서비스, 뭐 배식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좀 제도화되고 좀 더 이제 산업화가 좀 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그 식당들에서 좀 즐겁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저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은 토론 그리고 발표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의 주제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서 맞춤형 영양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자원과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계의 1, 2위를 다툰다거나 R&D 분야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합시켜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특히 이 영역은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되지 않았던 연구 영역인데 그 연구 영역을 어떻게 확장하고 결합시킬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려면은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 되죠. 다 선수들이 와가지고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이런 플랫폼, 서로 만나고 연계하고 또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리더십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 이슈일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포럼들이 계속 열린다면은 그런 플랫폼과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맞춤형 영양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서 저도 좋은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